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아르바이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학교 때 혹은 뭐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리 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그를 하러 대학로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들. 그 일 많이 한다면서요? 네, 이 전단지도 공연 나눠주고. 보라고. 예. 그거를 한참 하면서 입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에서 방학 때 예.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발레 파킹 발레 파킹을 했어요? 네, 해봤어요. 오. 비싼 차는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확실히 그러겠다. 비싼 차는 이제 선배님들이 주로 하시고 거기도 이제 제가 2명이 같이 했었는데 예. 저는 주로 이제 싼 차 위주로. 고개도 좀 급이 나눠지는 그럼요. 비싼 차고 오면 괜히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니까. 부담스럽지. 네. 근데 요즘에 가끔 뭐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합니다. 고액 알바에 대한 유혹.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500, 심지어 뭐 1,0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뭐 이런 뭐 문자도 온다고 그래요. 저는 그 DM으로 네. 오더라고요. 아 진짜. 고액 알바 해가지고 좀 예. 이상한 거긴 하던데 맞아요. 뭐 재테크, 가정 내에서 나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알바, 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이렇게 큰 돈을 왠지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상황 또한 이 고액 알바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엄마 밥! 어휴, 우리 아들 배고파. 엄마가 얼른 차려줄게. 빨리빨리. 야야, 니는 먹고 자고 너처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 답이 너무 쉬운데 식충이. 아휴, 자식 알긴 하네. 취직을 못했으면 어디 가서 좀 알바라도 좀 해라. 이 엄마 아빠 등골 좀 그만 빼먹고.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니 당신 왜 그래? 기리야 괜찮아. 핸드폰 그만 보고 밥 먹어. 아니 왜 그래 왜? 너 또 사고 쳤어? 아빠, 나 법무사 사무소 알바 합격했대. 돈 엄청 많이 준대. 법무사? 야 정말이야? 이야 우리 식충이가 밥값하는 날이 오네. 아 식충이라고 하지 마. 우리 아들 상하다 장해 너무 잘했어. 야 고기 먹고 힘내서 돈 많이 벌어와. 엄마 오늘부터 한우로 바꿔. 제가 지금부터 뭘 하면 되죠? 자, 그 세상 쉬워요. 그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돕는 건데, 자, 돈 받아가지고 제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세상 쉽죠? 정말요? 아니 그렇게 쉬운 일을 하는데 돈을 정말 건당 10만 원이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리 씨가 행운한 겁니다. 예? 원래 건당 5만 원이었는데 오늘부터 올렸거든요. 자, 거의 매일 3건씩은 되니까 이거 잘하면 월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요. 이게 대박이죠? 1,000만 원이요? 와우 굿잡! 제가 다리도 튼튼하고 손가락 힘도 좋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몇 건이든 시켜만 주세요. 오케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합니다. 입설! 자 이거 당신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당신 이거 보이스피싱 송금책이야. 저 정말 몰라요. 저 정말 보이스피싱 이게 지금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이 계좌 저 계좌 송금만 했다고요. 왜? 채권자 고객님을 위하여. 고객 좋아하시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거 눈치를 못 채요? 에? 채권 회수 업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예요. 알았으면 제가 했겠어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기다려보세요. 여보세요? 민기 사장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봐봐 지금 전화 안 받죠? 나 진짜 짜고 치고 있네. 당신 이거 사기 방조야. 알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아빠 길이에요. 나 감옥 가게 생겼어요. 누구시죠? 우리 집에 길이라는 자식은 없습니다. 마지막 또 반전이네. 이러면은 이거 얘기가 달라지고 엄마가 지금 이쪽 일행 같아요. 그렇게 되네. 대본 해석을 지금. 아 근데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대학생까지 돼가지고 따뜻한 밥 먹으면서 이런 범죄 가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대본의 흐름상 돈을 벌었어요. 돈은 벌었어. 네, 그리고 모르고 했다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죠. 그러네요. 이게 뭐 못해도 900만 원 이상. 이거 너무 그렇죠. 큰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대목이 뭐냐면 요새 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고액 아르바이트, 돈 되는 일에 사실 현혹이 되기 쉽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20대인 것 같고 이게 정말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저희가 이제 사연을 20대 취준생으로 좀 각색을 하긴 했는데 이 사건이 2021년에 전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A 씨의 이야기입니다. A 씨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한 법무사 사무소 명의로 나온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됐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공고에 지원한 후에 A 씨가
채권자가 돌려받지 못한 그 돈을 돌려받도록 돕는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거다라는 실장의 설명을 듣고서 이제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딱 들으면 그러게 돈 못 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기 힘써주는 거네, 도와주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후에 이 A 씨는 한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돈을 수령하고 그 돈을 다른 명의의 계좌에 또 분산하는 업무를 했는데 사실 A 씨가 의심 없이 이런 업무를 계속을 했습니다만 사실 채권 회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 씨는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사실 나이도 좀 있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돈을 너무 쉽게 벌면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처벌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1심에서는요,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좀 보자면, 일단 나이가 39세였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사정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본 부분이 있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 이후에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한 그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됐습니다. 또 이 단순한 업무에 대비 그 아르바이트 수익이 너무 높았다는 점을 왜 의심하지 못했냐,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보이스피싱 이런 수익금임을 모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봐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회생활 경력들이 아니 이거 정말 알만한 사람인데 몰랐어? 라고 판단 근거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풍부하다면은 적어도 알 수 있었다. 이런 미필적 고의, 의심 가는 지점이 있었음에도 가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사기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는 건데 2심 판단의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 설마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2심 재판부는 일단 입사 서류 같은 것도 간략하게 제출을 했었고, 그리고 이 조직 측이 이제 업무 지시를 보낸 그런 문자 내용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만한 그런 의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회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이 39살 A 씨는 보이스피싱 가담에 대한 처벌은 면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뭐 정식으로 입사 원서까지 받고 갈수록 보이스피싱 조직이 좀 굉장히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면 그러면 이제 유죄가 될 확률이 좀 낮다고 봐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개해드린 이 케이스가 오히려 더 예외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 워낙 또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액 알바라고 내가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그런 일에 가담한 것이라고 봐서 사실 요즘 집행유예 처벌이 나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가담하다가는 사기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사기 방조죄로 걸리면 이거 처벌이 좀 센가요? 그렇죠. 이 보이스피싱이 그러니까 민생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대다수의 국민에게 특히 정말 생활과 밀접한 그런 돈을 편취하는 사기라서 정말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 사기 행위에 가담한다거나 내지는 사기를 알고도 도왔다, 방조로 인정이 된다면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사기 방조다, 내가 도왔다 내지는 이걸 알고도 묵인했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확하게 딱 내가 이걸 보이스피싱이다 인지하지 않았어도 좀 이상한데? 끼름직한데?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이 정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어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뭐 이 사연에 나오는 A 씨야 고의성 입증 증거가 있어서 무죄가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대다수라는 겁니다. 자, 특히 20, 30대들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또 의외로 있다면서요. 많습니다. 특히 취업난에 주거난에 청년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자,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요. 2023년 1분기만 해도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70%가 30대 이하인 걸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2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실제로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이 하부 조직원 혹은 계좌 명의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부 조직원이라면은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아까 연기했던 뭐 A 씨 같은 인출책인 건가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이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현취책, 그리고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돈을 이제 훔치는
절취책 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인출 상위 조직인 총괄이나 관리 그리고 이제 콜센터 상담원 검거 인원은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요. 윗선은 잘 안 잡히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몸통, 뭐 머리는 안 잡히는 거예요. 더 딱한 건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서민들이란 말이죠. 이게 진짜 나쁜 범죄인 게요. 나는 지금 그냥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가담한 일이 피해자들의 그 피땀 어린 돈을 일종의 자금 세탁을 해주는 역할인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다른 데에 보내줌으로써 이 자금의 출처를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 거고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돈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에 가담할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 방조죄로 요즘은 굉장히 중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역시 김기리 평론가의 한 줄 정리 청해 듣겠습니다. 김 평론가님. 김평. 예, 김평의 한 평. 사실 이런 고액 아르바이트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실수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액 알바, 패가 망신, 스팸 문자, 속지 말자! 아, 깔끔하게 예, 사자성어 표어처럼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는 고액을 드리는 법이 아닌 고품격 법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